안녕하세요. 우리 365한의원 원장 박성동입니다. 오늘 주제는 요추 디스크, 경추 디스크, 협착증 증상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오늘 그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요즘에는 영상 진단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엑스레이를 찍고 CT나 MRI를 찍어서 척추의 상태, 디스크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몇 번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또는 요추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 공간이 좁아졌다, 그래서 협착증으로 진단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요. 임상에서 제가 진료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은 디스크나 협착증이라는 진단명이 너무 많아졌다. 허리 주변의 어떤 통증 또는 다리로 저리다든가 당긴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오시는 환자분들은 여지없이 디스크나 협착증이라는 진단명을 가지고 오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상 진단의 맹점 또는 영상 편의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만큼 영상만을 보고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영상 진단은 편리하고 또 과학적인 만큼 너무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쉽게 결론을 내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꼼꼼히 진단해서 찾아내야 될 그 외에 다른 질환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환자분이 오시면 밖에서 문진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갖고 들어와서 의사를 만나게 되면 문진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아팠느냐, 왜 아픈 것 같으냐,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언제 아픈지, 아침에 아픈지 저녁 때 아픈지 또는 허리를 숙일 때 아픈지 또는 허리를 펼 때 아픈지, 잘 때도 아픈지, 걸어 다닐 때만 아픈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아픈지, 통증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또 얼마나 되었는지, 2달 되었는지 석 달 되었는지 아니면 일주일 이내인지 또는 몇 년이 경과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픈 부위는 어디인지 환자가 직접 가리키게 합니다. 이런 것도 있죠. 아픈데 뻐근한지 둔한 통증인지 찌릿찌릿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둔한 통증은 주로 근육에 담이 결렸다든지 무리를 해서 근육이 뭉쳤다든지 이런 쪽일 가능성이 많고요. 섬광처럼 찌릿하게 아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의 질환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사가 진단을 통해서 점점 범위를 좁혀가죠. 진단의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전혀 아닌 것들은 덜어내고 범위를 좁혀가서 결국에는 이거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영어로는 임프레션, 우리말로는 추정 진단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이 비로소 영상을 찍어서 확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영상을 찍어봤더니 과연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 라고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이 영상 진단인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문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만져봐야 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는 허리의 주변 조직들을 만져봅니다. 근육은 어떤지, 척추가 휘어져 있진 않은지 또는 척추의 커브가 없어지고 일자거리가 되어 있진 않은지, 골반의 위치는 올바른지, 이런 것들을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은 눌러봐야죠. 척추를 일단은 이렇게 압박을 해서 눌러봅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척추를 위에서부터 눌러봐서, 대체로 많이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추 4번, 5번 사이, 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척추 주위에 한방에서는 협척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신경이 빠져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을 만져봐서 통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삐끗했을 때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허리 주변의 요방형근, 요추와 골반을 이어주는 인대, 장요인대 깊이 눌러봅니다.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골반으로 내려가서 군근에 촉진을 하게 되죠. 거기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그 아래쪽에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거기를 만져보면 많은 경우에는 거기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촉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어요. 이학적 검사라고 하는데요.
디스크인지 알아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똑바로 눕게 하고 다리를 들어 올려서 척추의 통증을 느끼는지,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패트릭 검사,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문진, 촉진, 이학적 검사를 거쳐서 이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있겠군, 임프레션을 가지고 영상 진단을 의뢰하는 것이죠. 임상에서 진행되는 환자의 진단 과정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뭐 어깨가 아프다, 팔꿈치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없고 바로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확실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확실하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엑스레이를 보면 이건 별건 아니고 인대가 늘어났구나, 염증이 있는 것 같아, 좀 쉬면서 물리치료 받고 약 먹고 그러고 한 4주 후에 다시 보자. 완전히 뒤바뀌어 있죠. 만져보지도 않았고 팔 올려보세요, 뒤로 넘겨보세요. 어떤 검사 방법에 따라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엑스레이 찍고 보고 어떤 문제를 찾아낼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체로 정상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디스크 끼가 있네요. 정상적인 사람은 없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척추는 점점 내려앉고 디스크는 좁아지고 또는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척추 공간은 좁아지는 것이 당연한데 보통 이제 30대 정도가 되면 그런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스크 끼가 있네요. 척추가 좀 좁아졌네요.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면 근육과 인대와 또는 뼈의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가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꼼꼼하게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놓칠 수 있고 또 오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이 아니면 뭐 어떤 질환들이 있냐, 인대나 근육에 좀 무리가 가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신경부착증후군이라고 있거든요. 척추에서 나온 신경이 몇 가닥이 다발을 이루어서 엉덩이를 지나서 허벅지 뒤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주로는 이제 신경이 내려갈 때 근육의 사이를 이렇게 이제 통과해서 근육 사이로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육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꽉 뭉쳐 있거나 또는 많이 긴장되어 있는 경우에 이 신경을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자극되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해서 척추 부분에서 나타나는 신경 자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가는 길에 어딘가에서 근육이나 또는 인대가 그 신경을 압박했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경이나 근육이 그쪽 부위에 순환이 좋지 못했을 때 허혈성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 공급을 원활히 받지 못하면 처음에는 조금 약간 저린 듯이 나타나기도 하다가 장기화되면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허혈성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근래에 오신 저의 환자분 중에 종아리의 안쪽, 비복근의 안쪽이 저린 증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허리 쪽의 문제일 수도 있겠군. 1차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허리 치료를 했어요. 약침도 하고 한 서너 번 정도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1차적인 진단은 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닐 수도 있다. 종아리 쪽으로 내려가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제가 눌러보니까 비복근의 트리거 포인트가 꽤 아팠어요. 비복근의 그 트리거 포인트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거기를 치료에 들어갔을 때 한 두세 번 만에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만약에요, 이것을 이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렸다라고 추정하고 계속 허리만 치료했다면, 또는 심지어는요 수술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해서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디스크의 문제가 아닌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술한 결과 나아지지 않는다면요, 빠뜨렸던 꼼꼼한 진단,
다른 부위에 질병이 있을 가능성을 놓쳤을 때 시간과 돈의 노력, 정확하지 않은 진단에 의해 엉뚱한 치료가 행해졌을 때의 그런 발생하는 오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몸을 치료할 때 충분히 그 사람이 발생한 시기와 증상과 패턴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 수집을 해야 되고 반드시 만져봐야 됩니다. 만져보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여 봐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파서 또 거기에 더해서 그 찌릿찌릿하거나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영상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만져보고 움직여봐서 디스크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고 이건 분명히 디스크나 협착증이야 라고 진단될 때 보다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사실 이런 영상 진단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눌러보고 만져보고 물어보는 이런 진료를 많이 합니다. 영상을 쓸 수 없는 불리함은 있지만 눌러보고 만져보고 또 물어보는 진료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숨어있는 질환을 찾아내기에 또 적합한 부분도 있고 또 정확하게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을 한방에서는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디스크나 협착증 이외에 다른 연관 질환일 경우에는 훨씬 더 한의원의 치료가 쉽고 디스크나 또 협착증일지라도 한의원에서 침과 약침 그리고 추나, 한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심해지는 걸 방지하거나 튀어나온 디스크를 흡수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스크 이외에 근육의 허혈성 통증, 신경 포착 증후군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정확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엑스레이 너무 믿지 마시고요.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